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16강 교류 전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류 전력의 표시입니다. 교류 전력은 크게 4가지, 복소 전력,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소 전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복소 전력은 복소수의 복소를 따서 교류 전력을 복소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S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가 의미하듯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쓸 때는 S는 V에 I라고 쓰는데 이때 이 V와 I 값은 모두 다 복소수에 해당되는 값이고 특히 I 값 위에는 켤레 복소수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I 값이 A 플러스 J의 B라고 했을 때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J의 B가 되는데 즉 켤레 복소수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던 수에서 허수축의 부호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전력 S를 구할 때는 V와 I 값의 복소수를 곱해주되 I 값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S값은 P 플러스 J의 Q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때 P는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Q는 무효 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 전력입니다. 피상이라는 것은 겉보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 전력은 복소 전력의 겉보기 크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로는 복소 전력의 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S의 절대값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apparent power라고 하여서 겉보기 전력이라는 뜻의 PA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단위는 복소 전력과 같게 볼트 암페어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피상 전력을 계산할 때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되 단 RMS 값의 크기로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 전력은 P제곱 더하기 Q제곱에 제곱근을 씌워서 이렇게 복소 전력의 크기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은 임피던스 중에서 저항 또는 부하에서 유효하게 이용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P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는 직류회로에서의 전력과 마찬가지로 와트를 써주고 있습니다. 유효 전력을 계산할 때는 피상 전력에서 코사인 값을 한 것과 같고 또는 피상 전력이 VRMS 곱하기 IRMS이기 때문에 VRMS 곱하기 IRMS의 코사인 세타를 계산한 것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IRMS 값의 제곱에서 R값 또는 R분의 VRMS의 제곱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두 식은 직류회로에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직류회로에서 P, 전력을 구할 때는 V 곱하기 I 또는 I 제곱의 R 또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는데 식은 모두 다 비슷하지만 I 값 또는 V 값에 실효값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살짝 다른 부분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은 임피던스 중에서도 리액턴스에서만 발생하는 전력을 말하고 실제로는 일을 할 수 없는 전력을 뜻합니다. 문자로는 Q를 사용하고요. 단위는
VAR이라고 쓰지만 바라고 읽습니다. Q값을 계산할 때는 피상전력에서 사인 세타를 해주거나 피상전력을 VRMS, IRMS라고 바꾸게 되면 뒤에 사인 세타로 써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IRMS 값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 X를 써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턴스 X분의 VRMS의 제곱을 써주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공식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위에는 R이 들어갔었고 밑에는 X, 즉 리액턴스가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되겠네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삼각형으로 계산했던 거 생각이 나시나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은 R의 위치가 되었고 높이는 리액턴스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R과 X가 만드는 이 빗변을 임피던스의 크기라고 했었습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로 전력을 계산할 때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이 R에 의한 전력인 유효전력, 다음 높이는 리액턴스에 의한 무효전력, 다음 이에 의한 빗변은 전체의 피상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전력을 계산할 때는 이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 주는 것이고 무효전력을 계산할 때는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P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Q는 S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죠.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핵심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서 전압이 200V, 전류가 5A일 때 피상전력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되 단 시료값으로 계산을 했었죠. 따라서 200 곱하기 5가 되어서 1000V 암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풀기는 아쉬우니까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386쪽에 있는 13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값은 전압과 전류의 복소수 값이네요. 이 상황에서 무효전력을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소수로 나타내어 있는 전압 전류를 활용해서 복소 전력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되 전류의 켤레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j2의 2 곱하기 4 플러스의 j2의 2가 되겠죠. 켤레니까 마이너스 j2가 아닌 플러스 j2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걸 계산해주면 두 개씩 먼저 계산이 되어겠죠. 20 더하기 j2의 10, 그 다음에는 두 개씩 다시 묶어서 플러스 j2의 8,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지금 j2의 2 곱하기 j2의 2니까 j가 두 번 곱해지면 마이너스에 2 곱해져서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 플러스 j의 18이 나오겠습니다. 자, s라는 값은 p 더하기 j의 q라고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p 값은 16W가 될 것이고 q 값은 18바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무효전력은 4번 18바라고 나오겠습니다. 466쪽 19번에 있는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은 교재에 있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임피던스를 먼저 계산해 줄게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 X가 되겠고요. 3 더하기 J의 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3제곱 플러스 4제곱이 되기 때문에 5옴이라고 나올 거고요. 따라서 전류를 구해주게 되면 전체의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게 된 것과 같으니까
200을 5로 나누게 되어서 40A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값에서 R값만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5, R값은 3, 그래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P, 유효전력 P는 V, I, 코사인 세타였었죠? 따라서 V 값은 200, I 값은 40, 코사인 값은 5분의 3이 되어서 계산해주면 4800이 나오게 되고 답이 3번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효전력 P를 R분의 V, RMS의 제곱으로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있는 이 V 값이 저항 양단에서의 전압값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회로도가 저항과 어떤 리액턴스가 연결되어 있고 이를 교류 전원이 전압을 인가하고 있을 때 저항 양단에서의 전압을 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저항 양단의 전압을 구해주기 위해서 임피던스 잠깐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임피던스는 3 더하기 j 의 4이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만 계산하게 되면 3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을 루트 씌운 값이니까 전체가 5옴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저항의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체 5분의 지금 3대 4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만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3분의 5 곱하기 200 따라서 계산해주면 12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저항 양단에 있는 전압은 어찌됐건 120V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자, 120V 따라서 120V를 제곱해주고 밑에 있는 R값에는 3을 넣어주게 되면 계산했을 때 똑같이 480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률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봉지 과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지 과자를 사셨을 때 봉지 과자를 뜯으면 과자가 가득 차 있던가요? 제 경우에는 아니었습니다. 봉지 과자를 뜯으면 안에 있는 과자는 일부분만 존재했고 나머지 부피는 질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자는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질소는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질소는 여전히 과자 봉지에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것이 역률입니다. 과자 봉지는 피상전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는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듯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해서 유효전력에 비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질소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도 없는 전력이기 때문에 무효전력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과자 봉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과자 봉지의 일부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전력, 무효전력이 되는 것이죠. 과자 봉지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과자는 일부분인 것처럼 피상전력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유효전력의 비중은 일부분인데 그러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역률입니다. 과자 봉지 안에서 과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듯이 피상전력 안에서 유효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역률인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역률과 효율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효율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느 정도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입력된 전력분에 출력된 전력이 어느 정도냐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역률은 피상전력분에 유효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률을 계산하는 법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고 했고요. 피상전력은 S의 절대값으로 쓸 수 있고 유효전력은 S 절대값에 코사인까지 곱해주어야 했었죠. 그래서 SS가 모두 다 소거가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겠습니다. 역률은 PF라고 쓰기도 합니다. 파워 팩트의 약자입니다. 파워 팩트의 약자로 PF는 역률을 의미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고 쓸 수도 있고 비슷한 개념으로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저항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다라고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률에 대한 공식을 헷갈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에 유용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56쪽에 있는 핵심 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서 전압의 실효값이 50V, 전류의 실효값이 4A인 경우 역률이 0.6인 상황입니다. 이때 유효 전력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전압의 실효값, 다음 전류의 실효값, PF, 즉 코사인 세타가 0.6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유효전력 P 구해줄 수 있겠네요. 유효전력 P는 전압의 실효값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값과 같으니 50 곱하기 4 곱하기 0.6이 되어서 계산해주면 120W를 구해줄 수 있고요. 이번에는 Q값, 무효전력 값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이때는 전압의 실효값, 전류의 실효값, 그 다음에 사인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사인 값은 알지만 사인 값은 모르는 상황이네요. 자,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했으니까 빗변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밑변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6제곱 더하기 어떤 높이의 제곱을 루트한 값이 10이라고 했으니 양변을 제곱해주고 6제곱을 이항해주면 x제곱이 6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x값은 8이 되겠고요. x는 이 높이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이는 8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인 값이 10분의 8, 즉 0.8인 것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8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이어서 해보면 50 곱하기 4 곱하기 0.8, 즉 200바라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소 전력까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복소 전력 S는 P 더하기 J의 Q가 되겠고요. P 값은 120, Q 값은 200이 되므로 120 더하기 J의 200, 단위는 볼트 암페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라고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류 전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복소 전력, 비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4가지의 복소 전력과 역률까지 계산하는 방법,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역률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교류 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고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교류 전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복습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